네, 오늘 IT 아신. 아신이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볼까요? SK하이닉스부터 해볼까요? 뭐 하이닉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뭐 ADR 관련돼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ADR이 기존의 과거 리서치를 제가 해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15% 정도 내외인데 금요일에 다 반영됐다. 그래서 사실은 2, 3%밖에 룸이 없던지 아니면 그 이유는 시장 장세에 따라 다를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겠죠. 주주환원이 나와야 될 테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는 ADR이 상장되면 이제 막 좋아질 거다라고 너무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PO 그러니까 ADR 상장은 어쨌든 이제 이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ADR과 본주 간의 이제 어떤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냥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하게 열어 넣어버리면 본주하고 ADR 간에 뭐 가격 괴리가 있을 이유는 없죠. 근데 이게 환율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정부는 이제 요거 좀 보면서 좀 이제 어떻게 허가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지 이제 보고 있을 것 같고. 커스터디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네. 주말 사이에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외환시장이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외환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감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ADR의 이 단일 이슈가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이슈 등등에 의해서 커스터디의 수급 물량에서 딱 운신의 폭이 좁혀지니 일단 실망 매물이 좀 있는 것 같고, 중장기적인 자금들은 아니고 단기적인 자금들은.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뭐 모르죠. 일단은 이게 처음이니까 뭐 초유의 사태니까 이 정도의 어떤 큰 ADR이 뭐 상장된 규모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ADR이 상장된 것도 처음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임시 코드 이제 발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주 이제 티커가 발행됐을 때 어떻게 될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인덱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100의 뭐 특례 편입이라든지 그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이슈 가능성인데, 만약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순식간에 또 그 호재 때문에 또 변동성이 위로 또 커질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ADR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이니까 펀더멘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견고합니까?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만한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7월 데이터 나왔는데, 네. 뭐 전달 대비해서 일단 10일 데이터죠. 우리나라 워낙 또 데이터 빨리 나오니까 7월 1일에서 10일 뭐 또 열흘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지난달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결국 이제 디램이 전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빈센트님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전달 대비해서 원래 비교를 했나요? 저는 다 반도체를 아주 네. 오래 봤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라는 게 계절성이 있어서 전년 맞습니다. 대비로 보통 많이 따졌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달 대비. 전달 대비해서 네.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일단 6월 데이터가 이제 5월 대비해서 이제 디램이 ASP가 한 16% 정도 이제 조정을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다시 플러스로 돌려 세웠는데 그게 또 이제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근데 네.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아직까지는이라고 하셨나요? 일단 이제 그러면 나중에 3분기가 조금, 네. 이게 정해진 미래예요. 왜냐하면 역기저가 걸리죠. 예. 왜냐하면 작년 기억해 보시면 작년 8월 말쯤에 아마존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용 그 메모리 주문량을 2배로 늘리면서 그때부터 급등했고, 네. 본격적으로 가격 급등이 일어난 건 9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 역기저 효과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3분기로 봐도 이제 역기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게 원래 속도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에 이제 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뻔한 건데도 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과거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면 그로스가 꺾였어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로스 레이트가 이제 둔화되니까 이제 그로스가 꺾일 거다라고 이제 보는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과
이번에는 어느 정도 P가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Q가 올라오니까 P 곱하기 Q가 결국 시장이니까 결국 그 더 상승할 겁니다라고 보는 후자 쪽. 그러니까 보통 주가라는 게 결국은 상승하려면 공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네. 그동안에 상반기까지는 그 공감이라는 게 이견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견이라는 게 생기면서 지금 이제 투자 아이디어 간의 충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딱 그 부분이죠. 상반기에 이견이 없었다. 근데 이제 분수령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크리컬라고 하면 떠나야죠. 사실 맞습니다. 과거에 네. 보면 이미 고점 찍은 겁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면 베팅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업계 쪽에서는 세상이 바뀌었다 쪽에 대부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다. 일단 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커머디티에서 이제는 점점 스페셜티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화 될 거다라는 쪽이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관행이라는 게 기존에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하다가 그게 이제 결국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LTA, 연간 장기 계약. 이건 이제 범용 제품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HBM은 원래 기본적으로 연단위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제품들도 뭐 RDIM이라든지 뭐 SSD 같은 것들 경우는 연단위로 LTA, 롱텀 어그리먼트라는 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CA라고 해서 5년 장기 계약, 초장기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이견이 있는 거는 이 장기 계약을 믿는 쪽은 이 과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페널티도 강하게 심어놨고 이제는 성금 걸어놓고 그만큼 가져가게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 하락 사이클 맞아봐야지 알죠. 예, 그게 뭐 미안한데 그게 네.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뭐 고객하고 소송을 할 거냐.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리고 이제 서로 안 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반도체라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뻔히 사주는 애들이 뭐 뻔한데 계속해서 그렇게 등지고 갈 수 있겠냐. 네. 좋게 해결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 주석 엔지니어링 9%, 원익 IPS도 9%, 테스 11%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QS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소부장 특히나 장비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이제 그동안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P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Q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겁을 했죠, 시장이. 그 Q가 늘어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P에서 Q로 전환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 거고 이제 Q의 투자 아이디어가 올라오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Q가 올라오면 당연히 장비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일 그 가시적인 거 장비 쪽 특히나 전공정 장비 쪽에 좀 수급들이 쏠리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뻔하죠. 이제 올해 보면 최근에 이제 세미 자료를 보면 메모리 3사의 전공정 캐펙스 증가율이 올해가 27%고요. 내년이 네. 50%가 넘습니다. 저는 캐펙스 증가율이 메모리 쪽에서 50% 넘는 걸 거의 몇 년 만에 본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내년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공정 장비 관련주들은 당연히 수주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SK하이닉스의 곽 사장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년이 오히려 더 공급 부족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해일 것이고 또 정부는 뭐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올해 이제 시작을 했으니 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움직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가 올해보다도 더 뜨겁게 쇼티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국 사주는 쪽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지금 반도체를 열심히 사는 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들이는 쪽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빚내서 사는 네, 애들. 네. 빚내서 사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거는 충분히 살만하다. 돈이 여력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분기당 프리캐시 플로우가 거의 말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거 할 수 있겠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잖아요.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증가율도 캐펙스 증가율도 이제 둔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원래 연초 컨센서스가 한 7천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캐펙스 총합이. 그런데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그게 맥시멈 8천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1,000억 증가한 게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ASP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분기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톤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처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캐펙스 증가율을 공격적으로 할 건데요. 지금 뭐 자금 시장이 녹록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할 거고, 워스트 케이스는 캐펙스 증가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할 거고요. 지금 자금도 녹록진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최악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느 쪽에 무게가 있을까요? 네. 모르죠. 저도 그래서 네.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요 업체들 실적 시즌인데 그러니까 ASML이라든지 이제 주요 반도체 회사들 당연히 좋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사는 쪽 빅테크들의 이제 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조금만 뭔가 의심을 준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메말라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얇은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다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떠난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QE 사이클을 기대하고 결국 QE 사이클과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현금이라는 버퍼는 당연히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당분간은 적어도 이제 9월까지는 위아래로 엄청 흔들어 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올라올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또 과하게 빠질 때는 또 사려고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트레이딩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맞습니다. 지난 한 6월 말부터 요철 구간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분수령이긴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7월 말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까지 도달하려면 어떤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이 있어야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 전방시장 네. 수요가 뭔가 또 확실한 걸 보여줘야겠죠. 사실 우리가 상반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뜨거웠던 거는 결국 에이전틱 AI거든요. 직개발 이슈지 않습니까? 오픈클로우라는 게 갑자기 아니 에이전틱 AI가 저렇게 빨리 되는 거여서 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전방시장 수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 배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에이전틱 AI가 세로 페이지로 전환을 되든지, 지금처럼 이제 과도하게 이제 토큰을 사용하는 구조에서 뭔가 효율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생산성이 J컵으로 뭔가 일어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게 피지컬 AI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현장에 로봇 깔리는 속도라든지 자율주행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저거는 갈 수밖에 없겠어.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는 그동안 확신에 찼던 투자자들이 이거 우리가 너무 빨리 기대감을 반영을 했나? 자, 여기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뭔가 어떤 대외 변수들도 뭐 시장 금융 상황들도 재정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들도 녹록지 않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관망하는 뭐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작한 지 정규자 한 55분 흘렀는데,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지와 시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시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나와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목적지에 관해서도 불안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HBM4에서의 약간의 경쟁이 붙었습니까? 일단 뭐 HBM4도 당연히 이제 지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 자체가 계속해서 뭐 기술적으로 잠깐 또 뭔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었거든요. 네. 이제 기존의 어떤 컴퓨터 구조라는 게 젠슨왕이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뭔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좀 비슷한데 일단 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난 기술 로드맵을 진행할 거야라고 하는데 결국 밸류 체인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네. 보면 이제 작년에도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라는 플랫폼으로 바뀔 때 기존에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게 비앙카라는 구조를 썼어요. CPU가 뭐 CPU와 GPU의 어떤 세트가 원래 뭐 연결이 만약에 뭐 100이라는 연결이 있다 그러면 요게 한
200, 300 이렇게 이제 연결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스케일업이 훨씬 더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 코델리아라는 구조로 바뀌기로 됐었어요. 원래 블랙엘 울트라에서. 근데 결국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기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못 따라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루빈 플랫폼에 이제 코델리아라는 구조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루빈 울트라에 이제 뭐 이제 그 요 후속 그 카이버라는 또 새로운 렉 시스템이 적용되기로 했는데 네. 그게 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밸류체인상에서 못 따라오는군요. 못 따라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 밸류 체인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쇼티지 병목이라는 게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쇼티지가 더 심각해지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지불하는 쪽 보면 저쪽에서 그러면 돈을 더 올려줄 만큼 여력이 있나? 그동안에는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저기서 그냥 계속 올려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전체 어떤 그 시장에서 GPU나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도 점점점 적어지고 있고 이제 메모리 쪽에서 너무 많이 벌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기판에서 많이 벌어가니까 저걸 언제까지 올려줄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중간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영원한 건 없다. 이런 네. 의견이 막 붙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 조바심과 인내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시제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고. 근데 목적지가 바뀝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전방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학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거죠. 이제 그 우리가 뭐 전방 시장이라는 건 결국 토큰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AR을 쓰면 쓸수록 이제 토큰의 수요는 많아진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었죠. 그런데 봤더니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한쪽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성능 토큰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네. 또 다른 한켠에서는 토큰이 너무 과하게 비용을 요구한다. 저걸 우리가 저런 돈을 내면서까지 뭔가 해야 되냐? 당장 생산성이 뭔가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분화돼서 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B2C 같은 쪽이죠. 이제 일반인들이 에이전틱 AI에서 쓰는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가격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장 뭐 딥시크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토큰 가격이 뭐 40분의 1 수준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나 개인정보가 그동안 찜찜해서 저 중국 모델 오픈 모델 안 썼는데 40분의 1 가격이면 그냥 이쪽으로 써도 되겠다. 자, 이제 그런 쪽 수요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나 네오클라우드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시장의 포커스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은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아무리 싸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민감한 데이터를 올려서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중국 모델을 어떻게 써? 그래도 효율적인 걸 써야지. 그게 이제 B2B 쪽인 거고요. 이제 네. 그동안에는 B2B 쪽은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좀 과다 청구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좀 효율화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B2B 쪽에서는 조금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은 성능 있으면 삽니다. 그게 이제 B2G 쪽 같습니다. B2C. 예,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AI라든지 아니면 뭐 핵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그냥 뭐 성능 좋으면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AI 토큰은 그냥 무지하게 그냥 앞으로 늘어날 거야. 이제 우리 뭐 전기나 통신 인프라처럼 그냥 깔리는 건데 라고 보고 있다가 이제 B2C 쪽을 보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가자미 눈을 뜨면서 이거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B2B나 B2G 쪽을 보는 쪽은 여전히 장밋빛이야. 너무 우려가 과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분수령이죠. 계속해서 6월 말부터 요철 구간이다. 자, 이럴 때 글쎄요.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는가?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급이 문제인데요. 수급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곳에 집중해 보시죠.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